북한이 한국에 나라를 바칠 수밖에 없는 이유, 상상 초월의 시너지와 이득. 여러분, 지금 북한 내부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껏 우리가 알던 북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북한의 막다른 골목과 예정된 결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위성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전력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가능성의 성적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해 보려 합니다. 북한이 조만간 대한민국의 나라를 바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통일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과 권력, 그리고 생존이라는 차가운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입니다.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고 핵미사일로 전 세계를 협박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승기를 잡은 자의 여유가 아니라 낭떠러지 끝에 선 자의 마지막 비명이라고 말입니다. 왜 북한에게는 이제 대한민국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걸까요? 그들이 믿는 중국과 러시아가 왜 결국 북한의 등에 칼을 꽂을 포식자에 불과한지 그 날카로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날은 텅 빈 북한의 공장과 활기찬 남한의 스마트 팩토리를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핵무기는 절대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북한의 시스템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회생불능 상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급제가 사라진 자리에 시장이 들어섰고 그 시장을 채우는 것은 당의 구호가 아니라 남한의 정보와 자본의 맛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총칼로 막아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북한 지도부도 깨어있는 엘리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하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같은 언어를 쓰는 대한민국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글로벌 증시와 경제 지표들이 요동치는 그래픽이 이 세계의 경제와 인간의 욕구를 대변하는 앞서가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단순히 북한이 구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경악할 만한 지구상 마지막 블루오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 대신 삼성과 현대의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고 평양의 낡은 건물들은 세계적인 금융센터로 변모할 것입니다. 북한에게 이 선택은 멸망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화려한 재탄생이 될 것입니다. 화면, 북한의 마지막 선택. 왜 한국인가? 왜 한국일까요?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북한 내부의 붕괴 징후와 한국과 결합했을 때 발생할 수천조 원 가치의 시너지 효과를 하나하나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과연 북한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될까요?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이 거대한 시나리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왜 중국도 러시아도 대안이 될 수 없는가? 북한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고 노동자를 보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북한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북한을 그저 완충지대로만 이용할 뿐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이 잘 살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천연자원을 헐값에 가져가고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킬 뿐이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잠시 손을 잡았을 뿐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다시 버려진 카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에 의존할수록 그들의 주권은 갈갈이 찢기고 가난은 대물림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이 깨닫게 될 진실은 하나입니다. 같은 민족이자 세계 경제의 10위권인 대한민국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경제의 구조적 파산과 돈주의 지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축, 국가 배급제는 이미 오래전 종말을 고했습니다. 국가가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단순한 경제난이 아니라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장마당의 활기찬 모습과 몰래 거래되는 달러, 위안화가 이를 잘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가 멈춘 자리에 시장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들어선 겁니다. 바로 장마당입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당의 구호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장마당에서 파는 남한산 물건과 중국산 식량을 먹고 삽니다.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법을 터득한 주민들에게 이제 노동당은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내 장사를 방해하는 불편한 간섭자일 뿐입니다.
화면, 돈주를 상징하는 화려한 시계, 외화뭉치와 낡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대비해봅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요? 더 날카로운 분석을 해볼까요? 북한 내부에는 이제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자본가 계층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 간부들은 돈주의 뒷배가 되어 뇌물을 받고 돈주는 그 대가로 사업권을 따내며 거대한 지하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과 경제권이 이미 상당 부분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같은 서슬퍼런 법을 만들어 통제하려 해도 이미 돈의 맛을 본 엘리트들과 생존법을 익힌 중인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프, 북한의 1인당 GDP 정체 vs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비교해봅니다. 그냥 비교 가치도 없죠? 북한 경제는 구조적으로 자생력을 이뤘습니다. 핵 개발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고스란히 인민의 고혈이고 이는 결국 생산 설비의 노후화와 인프라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어 밤마다 암흑에 잠기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들은 자선타업가가 아닙니다. 북한의 철광석, 무산광산의 자원들을 헐값에 후려쳐 가져가는 약탈적관기일 뿐입니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의 이 무너진 시스템을 단번에 복구하고 지하에 묻힌 천조 원 단위의 자원을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파트너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경영 노하우가 북한의 노동력 및 자원과 결합하는 순간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연 1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돈주의 자본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합법적인 투자가 되고 주민들이 굶주림 대신 소비를 즐기는 나라. 이것이 북한이 한국의 미래를 맡겨야만 하는, 그리고 맡길 수밖에 없는 가장 차갑고도 확실한 경제적 이유입니다. 상상 초월의 시너지, 경제의 빅뱅. 한반도 종단철도,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결합됩니다. 북한이 한국과 하나가 되는 순간 한반도에는 전 세계가 경악할 경제 빅뱅이 일어납니다. 우선 북한에 묻혀있는 약 7천조 원 가치의 지하자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료들이 북한 땅에 가득합니다. 지금껏 기술이 없어 썩혀두었던 이 자원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과 결합한다면 한국은 자원 강국으로 거듭나고 북한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산업기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끊겼던 철길이 이어지며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지나 런던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립니다. 물류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북한의 주요 거점 도시들은 유라시아 물류의 허브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지원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미개척지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기회의 대폭발입니다. 보이지 않는 침공, K컬처와 장마당 세대의 반란. 화면, 북한의 거친 선전 포스터와 대조되는 화려한 K-팝 무대나 한국 드라마의 세련된 영상에서 자부심보다는 언제 저들을 제대로 된 세계에서 경장하게 하느냐는 아예 그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핵미사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북한 청년들의 손에 쥐어진 작은 USB 하나입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총칼보다 무서운 문화의 침공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의 세대가 당에서 주는 배급을 기다리며 충성을 바쳤다면 지금의 장마당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아남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인 세대입니다.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관련 뉴스 자료와 북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 장면을 보십시오. 김정은 정권이 최근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형까지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류가 깊숙이 퍼졌다는 반증입니다. 드라마 속 나만의 모습은 그들이 배운 거지들이 들끓는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 이것을 본 북한 청년들에게 수령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선전 문구가 과연 먹힐까요? 북한 청년들이 한국식 말투나 패션을 몰래 따라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북한 청년들은 몰래 한국 말투를 쓰고 한국식 패션을 동경합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에 대한 심리적 거부이자 다른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왜 저들처럼 살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의문이 바로 정권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폭탄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남한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함께 승승장구합니다. 그들도 흥이 있는 같은 한민족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너지는 정말 소름 돋는 수준입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는 생존력이 강하고 변화에 빠릅니다. 이들이 한국의 자유로운 교육 시스템과 결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를 휩쓰는 K 콘텐츠의 새로운 창작자가 북한에서 나오고 남북한의 감성이 섞인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문화 트렌드가 한반도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한국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중국 문화나 러시아 문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청소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의 문화만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은 단순히 돈 많은 이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억눌린 자아를 해방해주고 상상할 수 없었던 멋진 미래를 선물해줄 유일한 형제이자 멘토인 셈입니다. 결국 사상적으로 이미 무너진 북한 청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꺼이 대한민국의 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유일한 인생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이 얻게 될 상상할 수 없는 이득. 깨끗한 아파트, 현대적인 병원, 풍요로운 마트, 자유롭게 웃는 북한 주민들을 상상해봅니다. 나라를 바친다는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굴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 개개인에게 이것은 생존을 넘어선 축복입니다. 가장 먼저 굶주림과 질병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 북한 전역에 깔리고 기대 수명은 단숨에 10년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장마당에서 목숨 걸고 장사하던 북한 주민들은 이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화폐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며 내 집 마련과 자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득은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삶. 지금껏 북한 주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간다운 삶이 현실이 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침략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줄 유일한 형제입니다. 막다른 골목의 북한, 국제적 고립과 가짜 구원자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 장면과 북한을 향한 촘촘한 제재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만들며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봐주니 영원히 버틸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지금 전 세계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단순히 물건을 못 팔게 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북한 정권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돈줄 그 자체를 도려내고 있습니다. 평양 고위층의 사치품과 낡은 군용 장비, 그리고 텅 빈 외화 금고. 그 돈이 없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월감이 아니라 이젠 측은함입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은 결국 충성심이고 그 충성심은 보상에서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고위 간부들에게 벤츠를 선물하고 스위스 시계를 채워주며 충성을 유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재로 인해 통치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인민이 아니라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엘리트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태로워지는 순간 그들의 충성심은 순식간에 생존 본능으로 바뀔 것입니다. 북한 광산에서 자원을 실어 나르는 중국 트럭과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군 열차가 보입니다.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진정 북한의 친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북한을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소모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치아 자원을 헐값에 강탈하다시피 가져가고 러시아는 전쟁터에 북한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 경제를 살려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북한이 적당히 굶주리며 자신들의 말 잘 듣는 방패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울의 화려한 금융가와 평양의 인프라가 결합하는 미래 도시를 상상해봅니다. 북한이 이 굴욕적인 강대국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과의 결합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이용해 먹으려는 포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의 자원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개발할 자본과 기술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순간 북한은 국제 제재의 대상에서 전 세계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회의 땅으로 변모합니다. Sanctions to success, 제재에서 성공으로 그렇게 갑니다. 제재가 풀리고 한국의 신용도가 북한 땅에 덮이는 순간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평양과 원산에 공장을 짓기 위해 줄을 설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국어라는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 물류와 산업의 핵심 기지로 당당히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순간 북한이 누리게 될 당연한 미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동포인 대한민국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거대한 선물입니다. 결국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내릴 마지막 결정은 가짜 구원자들을 버리고 진짜 형제의 손을 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 한반도 전체가 밝게 빛나는 위성사진, 평화로운 통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결국 역사는 증명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고립된 생존 방식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나라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인력이 만나 만드는 시너지는 독일 통일을 뛰어넘는 세계 경제사의 유례없는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할 그날을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가난의 사슬을 끊고 비상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반도의 거대한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북한이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천문학적인 이득을 안겨줄지 소름 돋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북한이 한국에 나라를 바치는 날, 그날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